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향가를 이용하여서 신라 왕의 칭호를 풀어보는 고품격 역사 추적입니다. 신라 왕의 칭호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칭호는 거서간 차차웅, 그리고 이사금과 왕이라는 칭호로 계속 바뀌어갑니다. 일대 혁거세는 거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2대 남해왕은 차차웅이라고 하였습니다. 3대 유리왕은 이사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왕이라는 칭호는 22대 지중왕 때 가서야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서기 500년이 되어서야 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앞 강의에서 향가의 일타쌍피 글자와 향언이라는 개념으로 거서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풀어보았습니다. 거서간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 법치를 도입한 왕으로 풀렸습니다. 박혁거세는 거서간이라는 칭호 외에도 거스란, 거세왕 등으로 불렸습니다. 모두가 법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거라는 한자를 법도로 푸는 것은 자의적이지 않느냐, 다른 뜻으로도 얼마든지 풀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그리고 마립간의 뜻을 차츰차츰 풀어가다 보면은 제 이야기가 옳았다고 확신하실 것입니다. 일단 마음을 열어주시고 향가로 풀어보는 왕의 칭호 시리즈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혜TV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종합TV입니다. 구독과 공유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박혁거세는 통치에 있어서 법치를 내세웁니다. 그의 급진적인 개혁이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혁거세는 그만 시해되고 맙니다. 삼국유사는 박혁거세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혁거세가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갔는데 8일 후에 몸뚱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 나라 사람들이 이들을 제각각 장사진의 오릉을 만들었다. 신라 경주 사로 6촌의 촌장들이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한 것은 법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삼국유사의 내용입니다. 사로 6부의 촌장들이 의논하였다. 백성들을 다스릴 임금이 없어서 백성들이 오만 방자하고 아니라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 덕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임금으로 삼고 나라를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촌장들은 방자한 백성들을 법으로 다스려주고 덕을 베풀어줄 사람을 찾아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혁거세가 나타났고 혁거세는 왕으로 추대되었던 것입니다. 혁거세 왕의 칭호를 보십시오. 거서간, 거스란, 그리고 불군의 왕 등 칭호에는 덕치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칭호 모두가 법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왕이 가졌던 중요한 임무인 제사장을 뜻하는 칭호도 없습니다. 혁거세는 이러한 전통을 무시한 채 법의 수호자로서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촌장들과 혁거세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혁거세는 시해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동북아에는 법가 사상이 나라의 통치 이념이 되고 있었습니다. 법가는 중국의 진나라 그리고 한나라의 통일 제국을 성립시킨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신상 필벌과 법에 따른 엄격한 통치를 그들은 추구하였습니다. 박혁거세가 법치를 강력히 도입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틀림없이 법가 사상 신봉자였을 것입니다.
혀끄세가 시해된 후에 그의 아들이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남의 왕입니다. 남의 왕은 왕이 되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법대로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법대로 하면은 마땅히 처벌해야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비롭게 다스려야 했었습니다. 아버지 박역것의 전철을 밟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남의 왕은 자신의 고민을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백성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으나 이는 잘못된 일이다. 조심스럽고 위태롭기가 마치 냇물을 건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밀스럽게 했겠지요. 여차하면은 자신도 아버지처럼, 아버지 박역거세처럼 시해될 가능성을 그는 항상 의식하였을 것입니다. 왕이 되었다고 하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향가를 연구하다가 보면은 신라에 남의 왕과 처지가 비슷한 왕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정복군주 진흥왕이 사망한 후에 그의 아들 진흥왕이 즉위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정난 황음을 이유로 해서 진지왕은 화백회의에 의해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진지왕의 뒤를 이어서 조카인 진평왕이 즉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평왕은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여차하면은 왕의 계승이 끊어집니다. 단순히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남자 성골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향가까지 만들어서 제발 여자를 가까이 해서 왕자를 보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향가가 바로 비형랑가라는 향가입니다. 그런데 진평왕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가까이 했다가는 너희들이 또 작은아버지 진지왕을 폐위시키듯이 나를 또 정난 황음이라 해서 폐위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평왕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바람에 그의 딸 선덕여왕, 조카인 진덕여왕을 끝으로 해서 신라는 성골현통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진골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으로 즉위하는 신라 왕통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2대 남해왕의 칭호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해 거서관, 또 하나는 남해 차차웅,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해 자충입니다. 거서관은 아버지 박역것의 칭호입니다. 법과 사상에 따른 칭호입니다. 거서관이라는 칭호는 아버지가 시해된 이후에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법대로 하다가 시해냈는데 어떻게 또 거서관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까? 그냥 관행에 의해서 거서관이라고 표기되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박역것의 사망과 함께 폐기되어버린 왕의 칭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